자, 화면을 조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같으세요? 이거 저희가 올린 영상입니다. 무려 조회수 탑3 제일 잘 팔린 얘기들인데, 주제가 이제 빈부격차, 명품 시계, 명품 자동차예요. 여러분들이 불하는 것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답니다. 특히 3개 중에 2개가 명품 얘기인데 이때 재밌게들 보셨나봐요. 요즘은 왜 이런 거 안 해주냐, 이런 댓글이 아직도 많이 달립니다. 왜 안 하겠어요? 안 팔리니까. 이미 몇 번 올렸어요. 근데 안 보세요. 안 봤으니까 올라온 거 모르시고 자꾸 언제 올라오냐고 또 물어보시는 거야. 그만큼 사람들이 요즘에 명품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명품 시장이 안 좋죠. 어디 그 뭐 애매한 명품도 아니고 백화점 오픈런을 주도했던 샤넬, 바로 그 샤넬조차도 예전 같지 않은 게 요즘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백화점도 요즘에 명품 매출이 안 나온대요. 매출 성장률이 거의 안 나와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한국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원래 명품 시장은 계속 그냥 성장만 하던 곳이에요. 시장 규모가 한 20년 동안 3배가 성장했어요. 오래된 산업치고는 굉장히 잘 컸죠. 왜 이렇게 잘 컸냐?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우상향을 해왔죠. 특히 이렇게 커진 부의 상당 부분은 소수가 독점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양극화가 점차 심해졌으니까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지난 10년 동안 억만장자가 50%가 넘게 늘었어요. 백만장자도 한 20년 동안 4배가 늘었대요. 이게 부자가 는 만큼 명품에 대한 수요가 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흥시장, 그중에도 특히 중국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중산층이나 부유층이 증가한 것도 크죠. 이 억만장자가 제일 많이 증가한 나라가 중국이래요. 백만장자는 500만이 넘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부자가 늘면서 명품 시장의 성장을 주도해 왔고요. 이 전 세계 명품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20% 이상이라고 보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중국인들은 명품을 자기 나라 안에서만 사지 않아요.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들이거든요. 요즘은 조금 줄긴 했지만 옛날엔 진짜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외국에 나가 사는 게 훨씬 많았어요. 그 덕분에 중국이 성장을 하고부터는 명품 시장도 우상향을 쭉쭉 치면서 왔는데, 조금 크게 꺾였던 게 2번 정도 있어요. 금융위기랑 코로나 때죠. 사실 코로나 때 박은 건 잠깐이고 얼마 뒤에 오히려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2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그 남의 집에 볼 때마다 엄청 커 있는 것 마냥. 그 당시에 양적 완화니 저금리니 해가지고 자산시장에 버블이 엄청 끼기도 했고, 코로나라서 또 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 갈 돈으로 명품을 사기도 했고, 이때 명품 기업인 LVMH가 난데없이 유럽에서 제일 큰 기업이 되기도 했죠. 이 LVMH 회장님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고, 그때 뭐 빅테크고 뭐고 다 이겼잖아요. 아드님은 또 블랙핑크 만나시고. 물론 찍먹이긴 했습니다. 잠깐 찍어보고 다시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LVMH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즘은 한 5등까지 내려왔어요. 하산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 바짝 벌다가 이 코로나가 풀리면서 성장세가 꺾이게 됐고요. 그러다가 작년은 아예 역성장을 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성장을 본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금융위기, 코로나 정도의 초대형 사고는 터져야 꺾이는 시장인데 별다른 큰 위기 없이 그냥 꺾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남자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 남성의 그 어떤 자신감이 조금 꺾이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듯이, 이유 없이 그냥 오듯이 전 세계 명품 시장이 고개를 잠깐 좀 숙이고 있어요. 지금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명품 기업들이 싹 다 실적이 안 좋아요. 무슨 분기 매출이 안 좋다, 영업이익이 토막이 났다, 주가가 흘러내린다, 누가 더 힘드냐 막 대회 열고 막 싸우나 봐. 심지어 이게 일시적일 것 같지도 않은 게,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한동안은 이 명품 시장이 저성장에서 구를 것 같다, 오늘부터 성장판 임시휴업 들어간다, 뭐 이런 게 느낌의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명품이 안 팔리면서 생기는 문제가, 이 재고가 말도 못하게 쌓였 대요. 특히 그 한창 잘 나갈 때 물량 찍어내면 다 팔리니까 증산을 엄청나게 했대요. 근데 갑자기 안 팔리니까 이게 다 창고에 쌓이는 거야. 보통은 이 재고가 쌓이면은 할인을 때려가지고 소진을 시키는데, 문제가 명품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좀 주목해주세요. 요즘에 그 우리 명품이 드럽게 안 팔려가지고 그 할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떨이 거저, 이렇게 막 광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그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감가가 되는 명품을 누가 사겠어요? 기왕이면 오르는 걸로 살라고 하지. 이러면 리셀 시장에서도 사재기를 안 할 것이고, 이 수요가 박살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명품은 무조건 정가로 줘야, 제값을 줘야 살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할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은 이게 워낙에 안 팔리니까 중국에서는 유통사가 주도해가지고 할인을 하나 봐요. 원래는 유통사가 맘대로 이렇게 할인을 못하게 제조사가 여러 가지 제약을 거는데 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중국이라 파워가 세서 그런가? 할인을 엄청 하더라고. 이게 보통은 할인을 할 바에는 폐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암묵적인 관행인데, 재고가 쌓이면은 그냥 태워가지고 없앤대요. 초과 공급이 나오면은 그 초과된 만큼 소각을 해가지고 공급량을 줄이고 희소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창고에 쌓아두면은 관리비가 계속 빠지거든요. 그 재고에 세금까지 물리는 나라가 또 있어요. 과잉 생산이 되면은 환경을 파괴하고 국가 경제나 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재고가 많은 기업엔 세금을 때립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차라리 폐기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폐기하는 것도 힘든 게 얼마 전에 유럽연합에서 이거를 금지했어요.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한다고 하면서. 보다시피 지금 명품 기업들이요, 이 재고 문제 때문에 골치가 썩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요새 왜 이렇게 명품이 안 팔리냐? 뻔한 말로는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요. 뭐 금리는 높고 물가는 비싸고 코로나까지 잠잠해지면서 명품으로 갔던 수요가 다시 여행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기도 하고, 특히 명품 시장의 성장을 주도해 왔던 게 그동안은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이 중국인들이 명품을 안 사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특히 유독 중국에 많이 팔고 있는 브랜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브랜드는요, 급소에 강펀치가 꽂혀가지고 꺽꺽대면서 숨도 못 쉬고 있어요. 참고로 중국인들이 구찌를 되게 좋아해서 구찌가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대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숨 쉬는 게 막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국 시장 큰다고 해서 명품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 엄청 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거의 다 매몰 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LVMH 같은 경우는 베이징의 플래그십 스토어 엄청 뭐 대단하게 세운다고 해가지고 뭐 회장님이 직접 가가지고 진두지휘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이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중국에서 이 부동산은요, GDP의 20%를 차지하고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하는데, 이게 망가지면은 모든 가게가 휘청이고 나라 전체가 휘청입니다. 돈을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명품 소비를 주도한 게 청년층인데, 이 청년들이 명품을 안 사기 시작한 게 굉장히 큽니다. 원래 명품을 막 그렇게까지 많이 사던 계층이 아니에요. 그 정도 경제력이 없습니다. 잠깐 그냥 유행처럼 많이 샀던 거죠. 봐봐, 지금 해외여행 뚫리자마자 명품 안 사고 바로 여행 가버리잖아요. 특히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경기 변동을 엄청나게 많이 타는 계층이에요. 물가가 오르면은 오르는 대로 지갑을 다 씁니다. 타치제를 소비하는 것도 제일 먼저 줄이는 계층이에요. 근데 그간 청년층한테 인기가 많았던 브랜드들,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비싸진 않았던 브랜드들이 이 청년층의 이탈을 세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와중에 명품 업계가 또 잘못을 한 게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어요. 해마다 몇 번씩 올렸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는 뭔 짓을 해도 팔렸으니까 계속 그럴 줄 알았던 거죠. 특히 한국은 또 유명한 호구의 나라기 때문에 비싸면 좋아하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어가지고 유독 더 비싸게 팔리기도 했고요. 문제는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 품질도 같이 올랐는가, 이 상품의 가치가 같이 올랐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거죠. 아니, 리셀가도 아니고 정가가 오를 이유가 뭐가 있냐고. 업계에서는 뭐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 환율이 지랄난 걸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가가 오른 탓을 하기에는 애초에 명품이라는 게 원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마케팅은 뭐 무슨 최고급 소재를 쓰는 것처럼 하는데 막상 까보니까 400만 원짜리 가방이 원가가 8만 원이라며. 뭐 다 그렇진 않겠죠. 특정 브랜드만 그럴 거예요. 근데 또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는 것도 좀 그런 게, 이게 장인들이 막 한 땀 한 땀 짜는 것처럼 말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막상 까보면 이것도 인건비가 싼 나라에 들어가서 공장 지어다 돌리거나 그 외국인 이민자들 데려와가지고 3교대 돌리면서 이렇게 찍어낸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동안 이 명품들이 대중화가 되면서 청년층이나 중산층들이 비중 있는 고객층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격을 올리면은 이탈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가격을 올려가지고 판매량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안 팔려서 매출이 빵꾸가 난 거를 가격을 올려가지고 메꾼다는 지적이 또 있어요. 약간 악순환 같은 게 돌아간 거죠. 근데 이렇게 명품 시장 전체가 다 안 좋은데 극소수의 초고가 브랜드는요, 여전히 잘 되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에르메스가 있죠. 여기는 실적이 꽤 잘 나왔습니다. 나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를 했어요. 사실 여기도 가격을 조금 올리긴 했는데, 이거 사는 분들은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안 살 분들은 아니긴 해요. 그리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브루넬로 쿠치넬리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원래는 그 찐부자만 아는 브랜드였는데 요즘은 대중들도 많이 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촌사람이라서 처음 들어요. 화면에 보시면은 마크 저커버그가 거적대기 하나 대충 걸치고 있잖아요. 이게 브루넬로 쿠치넬리 옷이에요. 지금 화면에 제프 베조스가 입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그 저티라서 조금 안 예뻐 보이는데 이거 실제로 잘 입는 분들 보면은 진짜 잘 입습니다.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찐부자들이 꾸안꾸 느낌으로 일상복으로 좀 무심하게 이렇게 입는 기본템?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부자들의 유니클로라고 해야 되나? 여기도 이제 초고가 브랜드거든요. 그 스웨터 한 장에 8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 스웨터면 세탁기 잘못 돌리면은 이게 늘어나잖아. 세탁기 한번 돌릴 때마다 800이 날아가는 거야. 지금 이 브루넬로 코치넬리도 실적이 좋습니다. 명품 시장 다 안 좋을 때 얘들만 좋은 거예요. 명품 중에도 진짜 비싼 명품만 살아남은 거죠. 애초에 이런 초고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청년층이나 중산층이 살 수가 없어요. 뭐 짭을 사거나 아니면은 인생 계획이 미래의 그지가 되는 거일 때 뭐 그럴 때 사는 건데, 이게 진짜 있는 분들이 사는 거다 보니까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아니 뭐 이부진 누나가 경기 안 좋다고 뭐 그냥 유니클로 입어야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테무 한번 깔아볼까 이러지 않으니까. 원래는 명품 브랜드가 양극화가 된다고 해도 샤넬 같은 건 살아남았어요. 고가 브랜드도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서 고가 브랜드도 살기 어렵고 초고가 브랜드로 가야 살아남는 시장이 된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슈퍼리치가 증가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품 시장 자체는 언젠간 다시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명품 같은 경우는 계속 힘든 시장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